만약에 이 직원이 차량이 있고 이 차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면 자가운전 보조금이 20만 원까지는 우리가 공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원이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우리가 보육수당, 육아수당으로 20만 원, 월 20만 원으로 또 비과세로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세금 알려주는 재우영입니다. 이번에 준비할 거는 직원을 뽑았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첫 직원을 뽑았을 때 좀 막연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서 이걸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혼자 막 사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직원이 한 명이 필요하게 되는 시점이 반드시 생기겠죠. 저는 직원이 생기는 시점에는 꼭 세무사 사무실에다 의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비용을 그전에는 세무사님과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가도 급여 신고를 할 때는 재반되는 신고들이 되게 많거든요. 인건비 신고, 4대 보험, 급여 명세서도 배포해줘야 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되고 연말정산회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솔직히 혼자 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버겁고 그 시간에 일단 비용을 좀 지불하더라도 기장 계약을 하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직원이 생길 때 저희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좀 제가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직원을 우리가 이제 면접을 볼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직원의 근무 형태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정규직으로 뽑을 건지 비정규직으로 뽑을 건지 일용직 프리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정규직이라도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규직으로 내가 뽑았을 때 나는 어떤 비용들이 발생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직원을 뽑게 될 경우에는 보험료가 좀 문제가 돼요. 첫 직원을 뽑았을 때 이 직원 한 명의 보험료와 내가 보험료를 안 내고 있었을 때 나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나도 같이 직장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이 직원 한 명의 보험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냈던 내 보험료 또한도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직원을 뽑았을 때는 이 직원들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나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이 직원의 소득 금액, 이 직원의 근로급여의 기준으로 우리도 같이 들어가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꼭 한번 세무사님과 얘기를 한번 드려서 직원을 이번 달에 뽑았을 때 다음 달에 내가 청구돼야 될 4대 보험이 얼마인지를 꼭 한번 예상해 봐야 되는데 대부분 대표님들이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예측하고 직원을 뽑기 시작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직원한테 뽑아서 너 일주일 있다가 출근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일주일 있다가 이제 이 친구가 9시에 출근했었을 때 일을 제일 먼저 시키면 안 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와서 근로계약서를 우리는 하루 전날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근무 시작하기 전에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노동법의 문제가 반드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통 정규직이라는 거는 계약 시작점과 종료 일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12월 1일 날 너 입사를 했다 하고 그 다음에는 기한의 제약은 없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근로계약서의 이제 원칙이고, 그러면 이제 근로계약서는 또 어디서 구해야 되냐? 상당히 많아요.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세무사님한테 의뢰를 한다면 모든 것들을 세무사님한테 자료를 정보를 받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 정도의 인터뷰를 하면 이 친구한테 연봉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월 급여가 300만 원 정도는 이 친구한테 줘도 괜찮다라고 생각된다면 대표님들은 연봉으로 보게 되면 3,600만 원의 비용이 나가야 되지만 여기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건 4대 보험 또 퇴직급여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14개월을 곱하라고 해요. 그래서 월급여가 300만 원이면 3,600만 원에 300만 원, 300만 원을 더 얹혀서 이 친구 때문에 내가 1년에 나가는 돈이 한 4,200만 원 정도는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미리 이제 지출된 비용을 좀 계산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항상 월급여 곱하기 14는 꼭 잊지 마시고 그 정도의 비용이 나가게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퇴직급여는 퇴사할 때는 한 번에 나가긴 하겠지만 일단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직원을 뽑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근로계약을 쓸 때 비과세 항목들이 많아요. 그때는 20만 원까지 비과세 항목이 되고 만약에 이 직원이 차량이 있고 이 차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면 자가운전 보조금이 20만 원까지는 우리가 공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원이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우리가 보육수당, 육아수당으로 20만 원, 월 20만 원으로 또 비과세로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비과세 항목을 담당하는 세무사님과 상의를 충분히 해서 조금이나마 이러면 이게 뭐가 비과세가 되냐면 이 친구의 근로소득세도 비과세가 되고 4대 보험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4대 보험도 그만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원금이에요. 우리가 두루누리 지원금을 많이 들어봤지만 두루누리 지원금이라는 거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80% 지원을 국가에서 해줘요.
쉬워요. 건강보험료는 지원을 안 해주는데 어떤 거냐, 일단 첫 번째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첫 직원을 뽑으면 당연히 10인 미만이 되겠죠. 두 번째, 직원이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에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 직원을 뽑는데 뭐 되게 높은 직원들을 뽑지 않을 거니까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총 납부세액 80%를 공제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원을 내가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이런 비용들을 세이브 시키는데 세무사님한테 의뢰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라고 한다면 세무사님들이 이거 공단에다 이거를 등록 신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검토를 해보셔라. 또 하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거는 청년들, 내가 직원을 뽑는데 입사일 기준에 34세 이하이면 해당이 돼요. 그리고 아래 조건 중에서 제가 다양한 조건들인데 이 정도 조건들이 되게 많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너 얼마나 쉬었니?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6개월 정도 쉬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 상태에서 우리 회사 입사가 되고 이 친구가 34세 이하이면 이 친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학벌이 어떻게 되지? 보니까 고졸 이하인 거예요. 고졸 이하이고 34세 이하이면 이 친구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엔드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 친구가 만약에 사업을 했어. 사업을 하다 폐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난 다시 직장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뽑았을 때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회사 생활을 12개월이 아직 안 된 직원들을 우리가 뽑았을 때도 지원금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원금 신청을 하게 되면 총 1인당 720만 원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사업자한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무사님이 이렇게 좀 대행을 해주실 수 있고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원을 받으면 매월마다 내는 기장료가 그렇게 아깝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부가세 신고도 해주고 소득세도 다 절세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또 마지막에 이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그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는 당연히 세무사님들이 당연히 공제를 해줄 수 있으니까 신고서에 이게 신청이 됐는지만 한번 정도는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 게 이제 의뢰인으로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겠다. 정리를 해보면 직원을 뽑을 때는 꼭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자. 또 근로계약서는 진짜 중요하니까 근로계약서 잘 작성하자. 비과세 항목 잘 갖고 와서 세금과 4대 보험 줄이고 두루누리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가능 여부들을 다 판단해보고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을 해서 직원들 뽑으면 우리 4대 보험도 부담이 되고 이런 부담분만 생각하지 말고 이 부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금이 절세가 되고 그 다음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비용이 절대 아깝지 않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세금 알려주는 재우형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